오늘부터 도덕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한자 원리와 개념으로 풀이한 노자 도덕경 임흥구 편적입니다. 오늘은 1강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1장의 주제는 도란 무엇인가입니다. 도가 무엇인가? 전에는 길을 가다 보면은 누가 물었죠.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왜 도를 알아야 될까요? 이 도덕경은 2500년 정도 전에 써진 책이죠. 그때는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도덕경은 통치자를 위한 책이었어요. 황제가 읽고 왕이 읽고 또 왕 측근에 있는 신하들이 읽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죠. 그러면 옛날에는 통치자가 그 세상의 주인이라면은 지금 세상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통치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한 사람을 또 다스려야 되죠.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가 주인이니까 각자가 하나의 세계로 살아야 돼요. 전에는 봉건제 사회에서는 어때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복종하면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 사회는 어때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사상, 철학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은 1장 공부하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도를 가도, 도라고 하면은 비상도, 상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도를 도라고 하면은 상도, 상은 항상이죠. 항상, 영원한 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이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왜 언어로 이렇게 도를 규정하면 도라고 상도, 영원한 도를 표현할 수 없을까요? 바로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건 포착 못해요. 우리가 눈 온다 그럴 때 어때요? 눈이 온다는 말은 사실 틀리죠. 눈이라는 건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명사를 우리가 붙여요. 그래서 눈 온다 편의상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지만은 눈이란 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동적이 움직이잖아요. 천지자연의 움직임을 언어로 잡아내면은 그 움직임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양자 물리학으로 이 세상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은 에너지 장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장이니까 파동이에요. 파동의 춤이죠. 이 세상은.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관찰적 효과라 그러죠. 우리가 이 에너지 장을 관찰하면 파동이 어때요? 입자로 바뀌게 돼요. 입자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이 우주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입자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전에는 이러한 세상 아니에요. 어떤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박쥐가 볼 때하고 개가 볼 때하고 메뚜기가 볼 때 다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의 원리, 그러면 우주 원리 알 수 있는 건 직관이죠. 그냥 측보하는 그 능력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걸 알았겠죠. 아니까 이렇게 도덕경을 썼죠. 그러나 언어로는 이제 전달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언어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언어로 알려고 하면은 진짜로 알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인식 방법이 있어요. 추론과 직관이죠. 추론은 언어로 따져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알 수 있어요. 따져서 추론으로. 그래서 분석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직관을 해야 돼요. 이거 언어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순수한 그 의식, 우리한테 타고날 때 가는 의식으로 직접 경험으로 측보만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도죠. 본질 근원이에요. 이건 전체를 측보만 아는 거지
추론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세상을 봐요. 직관과 추론. 그래서 이 추론으로 볼 땐 따질 때는 어때요? 이것은 나무다, 저것은 강이다 라고 하면은 세상 살아갈 때는 아주 욕이 내요.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근원적인 도를 알려고 그러면은 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는 공부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추론이 아니에요. 그 자아가 소멸돼야 돼요. 자아, 나라는 생각, 자의식이죠. 나라는 에고가 있을 땐 추론을 알아요, 세상을. 그래야 직관은 추론, 에고가 없어져야 돼요. 셀프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공의 상태에 머물 때 나라는 존재는 비로소 에너지 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파동이 연결되어서 그냥 떨림으로 알게 돼요. 직관으로. 이게 이제 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는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 또 명가명, 이름에 어떤 이름이 나무, 그러면 그 나무랑 이름에 나무랑 이름을 붙이면 또 그거는 영원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의 본질을 담낼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천지자연은 에너지 장이잖아요. 에너지 장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동사잖아요. 근데 이름은 다 명사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전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전달하고 정보를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본질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사과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사과라는 단어에 이제 갇혀버려요. 사과가. 그래서 그 실체, 사과라는 실체의 생명력,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사과를 보여주려고 한 사람이 세잔이라는 화가 있죠. 폴 세잔이라는 화가는 이름의 폭력을 넘어서 실제의 생성성을 붙잡게 했던 화가예요. 그래서 그의 사과라는 대상이 아니라 그가 그리는 사과는 사과죠. 근데 그거는 추론에 의해서 아는 사과가 아니라 색이 밀고 당기며 생기는 긴장,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순간성, 보는 행위 속에서 계속 새로 태어나는 현실, 요걸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세자는 명사로서의 사과를 지우고 동사로서의 사과를 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과란 이름이 붙이기 이전에 사과를 그린 거예요. 바로 이게 노자가 말한 이름을 붙이기 이전 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미술의 아버지죠, 세잔이. 그래서 이 한 존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노자의 도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대로 보는 이런 미술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미술은 각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소중한 그런 미술이 됐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사과를 볼 수 있을까요? 세잔이 본 사과를. 그러면 우리도 세잔의 눈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 세잔의 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면 그냥 호기심 있죠. 사과를 열어보고 저려보고 세상에 봤듯이 입체적으로 봐요. 그 떨림으로 봐요. 사과하고 같이 막 떨려요. 이런 사과를 보려면 바로 아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사과를 알려면 아이가 돼야 될 시, 이게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이렇게 도덕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체험으로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도가 스스로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동사예요. 우리도 같이 이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서 하나의 사건, 파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도가 그냥 척 와닿죠. 그래서 우리가 추로 넘어서서 온몸으로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도란 게 뭐구나 느낌 알아서 그 도에 따라 살 수가 있죠. 아이가 장미를 보고 장미란 단어에 규정되지 않고 그저 그 사과란 불금, 향기를 직관적으로 처음 알 때 이럴 때 바로 장미를 아는 거죠. 파동으로. 그죠? 상호 소통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 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의 이야기예요.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묘. 무명, 천지지시, 무명 하면 이름 없는 거죠. 무명, 이름 없으면 천지지시, 천지의 시작이요. 이제 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데서 시작해요. 에너지 장이죠. 이 장은 뭐라고 말할 수, 이름 붙일 수 없는 거기서 이제 파동이 나와서 이제 물질이 되려고 그래요. 태극에서 음양이, 꿈틀기다 음양이 이제 터져 나와서 사물이 되는 거죠.
그 사물이 되면 이제 이름이 붙여지죠. 이름 붙여질 사물이 존재하는 거죠. 유명, 만물지명, 유명, 만물지모, 유명,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다, 만물지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존재의 기원을 말해줘요. 무와 유, 존재의 기원, 없음에서 있음이 나와요. 불교로 말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죠. 텅 빈 데서 색이 나오고, 물질은 또 그 자체가 또 공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장인데 이 세상은 파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물질이에요. 입자로 나타나요. 그렇다고 입자가 그러면 파동은 아니야. 파동인데 입자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의 에너지 장인데 우리가 물질로 지각될 뿐이에요. 물질이 이거는 우리가 지각되는 거지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있으면 이름 붙여요. 사물. 이거는 이제 만물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건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작은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적과 보는 순간 이름을 나와요. 이거하고 노자가 이름을 붙이는 건 같죠. 그래서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이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해요. 파동이에요. 가능성이에요. 노자 도덕에서 이름 붙이기 전에는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천재의 시작이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관찰하면은 입자로 확정돼요. 또 노자 도덕에서 이름을 붙이면 만물의 어머니, 이제 만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의 상태를 알 수 없어요. 불확정성 그래죠. 그 불확정성 원리가 작동되는 게 양자물리학이에요. 이것은 노자 도덕의 비상도라는 것 같아요. 이러한 도가 아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양자물리학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에너지 장이 관찰이라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인 물질이 되듯 도라는 무한한 에너지 장은 인간은 인식, 어느 개념을 통해 비로소 이름 있는 삼라만선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그 세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그 다음에 고상무욕, 이관지묘, 이관기묘, 고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요, 그러므로 상무욕, 항상 무욕, 욕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욕심 없는 눈으로 무심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관기묘, 기묘, 그 묘함을 보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보면은 묘해요. 에너지 장인데 파동인데 이제 파동에서 물질이 보이니까 이거는 묘하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그 욕심을 내서 바라보면 돼. 저게 뭐야 하고 하면 입자로 보여요. 그래서 상유욕, 욕심이 있어서 보면 항상 욕심을 갖고 보면은 이관기요. 그래서 이관기요, 그 요를 본다는 거예요. 요라는 건 형상이죠. 모양, 물질의 형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심하게 보면 에너지 파동이 느껴져요.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은 에너지 상태되어서 세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명상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보면은 어때요? 이제 내가 의식을 갖고 보는 순간 관찰자 효과죠. 관찰하니까 드러나요. 형상이 다 드러나요. 저건 나무구나, 저건 하늘이구나, 저건 새구나. 그래서 묘와 요가 이렇게 무심하면 묘가 보이고, 유심, 마음을 갖고 유욕, 욕심을 갖고 보면 형상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보이는데, 그죠? 세상에 욕심을 갖느냐? 이때 욕심이란 건 어때요? 어떤 그 자아를 갖고, 에고를 갖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미를 볼 때 이걸 꺾어서 장식할까? 혹은 또 이 꽃이 뭐지? 라는 어떤 목적, 마음의 욕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그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마음을 텅 비워 보면은 장미의 붉음 그 자체가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파동으로 이렇게, 그죠? 같이 이렇게 파동을 만나게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직관으로 보는 게 이제 무욕이에요. 욕심 없이 보는 거. 이거를 배의 사유 그러죠. 그러니까 원신들이란 농사 짓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온몸을 사니까 머리로 따지지 않죠. 농사의 사람도 농사는 하늘이 짓잖아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몸을 마음머리를 피우고 살아요. 그래서 배로 이렇게 배로 인식해요. 배는 제유의 내라 그러잖아요. 직관이에요. 그다음 현대 이제 산업사회 되니까 이렇게 머리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따지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따지지 않는 그 직관이 너무나 이제 퇴화한 거예요. 현대인은. 그래서 우주와 파동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현대 미술이 잘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직관을 잃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두 개는 어때요? 차양자, 차양자는 두 개란 거죠. 차양자, 동출, 이명 두 개는 어때요? 동출, 같이 나왔어요. 한 곳 에너지 장에서 파동과 입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세상은 에너지 장인데 그 욕심을 갖고 보면은 어때요? 형상이 보여요. 물질이 보이고 무심히 보면은 파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한 곳에서 에너지 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거예요. 차양자, 이 양자는 이 두 개는 동출 함께 나왔으나 한 뿌리에 나왔으나 이명 이름이 두 개다.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때요? 그러면 두 개가 그 파동이면서 물질이란 건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동위, 함께 일컬어, 동위, 함께 말해. 두 개를 합쳐서 함께 말해서 지현이다 한다는 거예요. 현이라고 한다. 이게 현이란 뜻이 거물현 그러는데 가물현이죠. 가물가물해요. 너무나 깊어서 아득해서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거죠. 깊은 우물을 옛날에 우물이 있었죠. 깊은 우물을 보면 검게 보이지만 그거는 색깔이 벌레기란 뜻이 아니라 심오한 거예요. 너무나 깊어서 가물가물 그게 현이죠. 그래서 머리의 사유로는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패러독스죠. 패러독스란 말이 독서라는 것도요. 내 그 생각이 독서예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을 보면 물질이고 생각을 보면 물질과 에너지를 합칠 수가 없어요. 파동이면서 입자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빛은 입자면서 파동이잖아요. 볼 때는 입자고 안 보면 파동이에요, 빛이. 이 두 개를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패러독스를 해요. 독서를 패러 넘어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도덕경은 바로 이렇게 보자는 거죠. 세상을 다 나눠 있는데 사실 하나가 붙어 있어요. 대극합일이죠. 그걸 높은 차에서 보자는 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자는 게 노전 도덕경이죠. 세계는 나뉘어 보이지만 존재는 갈라진 적 없다. 그래서 현이에요. 현이란 모순이 둘로 갈라진 이전의 존재의 깊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무명 이름 없는 것은 에너지 장이에요. 파동이에요. 이름을 붙이면 이제 물질이에요. 바다와 파도죠. 바다인데 바다가 파도 치니까 파도로 보여요. 그냥 파도도 곧 바다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현지 우현, 현하고 우 또 현하다. 깊고도 깊도다. 중묘 지문, 바로 중묘 모든 묘한 것들 이 세상이 다 묘하잖아요. 입자에서 파도니까 이것들이 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중묘 지문 모든 묘한 것들이 문. 이거는 문이란 뜻은 어디 꼭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무심하면은 척 보여요. 그래서 무심해서 어떤 게 들어가나 마음을 갖고 보면은 이제 구분이 모순이에요. 그러나 무심하게 보면 양재가 함께 드러나요. 그럴 때 그래서 문이라 그래요. 분별 이전으로 되도록 하는 자리 이게 문이에요. 분별을 하고 보면 나눠서 보면은 나눠 보이는데 무심한 상태에서는 통합돼서 보여요. 명상 상태에서 그죠. 세상은 파동과 물질이 하나인 그 상태, 묘한 그 상태, 현의 상태 이게 중묘지문이죠. 그래서 이 중묘지문은 말로 해서 힘들고 이제 그 체험을 하는 게 좋아요. 전 체험하는 방법이 호흡법이라고 봐요. 날숨, 들숨. 우리가
숨을 이렇게 내쉬잖아요. 내쉬는 게 낮숨이죠. 들이마셔요. 그럼 들이마시고 내쉴 때 사이가 있죠. 들숨과 낮숨.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내쉬라. 그 멈출 때는 어때요? 멈출 때는 들숨과 낮숨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바로 중요지문이에요. 숨을 들이마셔서 멈춰요. 잠깐. 그 순간 어때요? 생각도 함께 멈춰요. 우리 호흡이 멈추면 생각도 멈추거든요. 생각이 멈춰진 자리에 들숨, 낮숨이 함께 주역의 음양이 함께 태극처럼 이런 자리가 바로 중요지문이에요.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보고 중요지문이구나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지문 또 알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살면 어때요? 어떤 자극이 오면은 어떤 개를 보면 과거에 개한테 물린 사람은 그 과거 기억으로 보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보게 돼요. 이래 되면은 중요지문이 안 느껴져요. 근데 알아차려요. 내가 개를 보니까 두렵구나. 과거에 물린 기억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게 어때요? 그럴 때 나는 어때요? 개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중요지문이에요. 세상이 거기서 나와요. 나의 선택이 나와요. 삼라만상이 피어나듯이 내 행동이 태어나요. 나의 선택이 있어요. 이게 중요지문이에요. 그 중요지문을 체험하게 하는 멋진 시가 그 하이쿠의 최고의 하이쿠 시인 거죠. 일본의 바로 바쇼의 시예요. 오래된 연못 개구리 한 마리 풍덩. 멋있죠? 오래된 연못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에너지 장이죠. 환한 침묵이에요. 근데 개구리 한 마리가 호수에 뛰어들었어요. 개구리가 바로 뭐예요? 어떤 조건이죠. 인연이죠. 이 세상은 다 인연에서 이루어지죠.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뭐가 만나서 이루어져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가 이제 풍덩해요. 그래서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물소리가 들릴 때 어때요? 물소리가 일어날 때 바로 뭐예요? 그 물소리는 그 색이죠. 그냥 공이에요. 파동이 쳐요. 거기서 우리는 물소리를 들어요. 이때가 중요지문이에요. 무가 유로 화하는 그 찰나. 무와 유가 함께 있는 거. 숨을 들이마시다가 내쉴 때 그 사이 중첩되어 있는 거. 이 순간이 바로 어때요? 바로 중요지문이에요. 양자 물리학에서 중첩되어 있다잖아요. 여러 가지가 막 겹쳐 있어요. 그 다음 어떤 걸로 그 겹쳐 있는 게 깨져요. 그래서 물질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삼라만상의 그 묘한 원리가 중요지문 그러죠. 그래서 노자는 무는 만물의 시작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예요. 그 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노래한 게 오래된 연못 개구리하면 풍덩이란 이런 파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진리를 체험하는 공부법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도가 체험하고 나면 이게 중요지구나 더구나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붙이면 어때요? 언어를 붙이면 언어에 갇혀요. 그래서 이건 체험하는 공부를 해야 되죠. 나라는 규정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을 때는 세상에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만 보여요. 하지만 무욕, 어떤 걸 규정하지 않고 무심하게 있으면 묘를 체험해요. 묘한, 알 수 없는, 언어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묘함을 체험해요. 그때 나는 작은 나에서 큰 나가 돼요. 그래서 개구리의 바람소리도, 개구리 소리도, 바람소리도, 타인의 고통도 모두 나라는 큰 나가 되는 체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자꾸 체험함으로써 진리가 아닌 나, 에고라는 작은 나에 갇히지 않고 큰 나가 되어가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 어때요? 너무나 기뻐져. 내가 크는 재미. 이런 공부가 공자님이 얘기한 공부가 너무 즐거워서 늙는 것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공자님은. 이게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공부 안 하고 계속 지식을 외워놓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재미없는데 공부랑은 바로 이렇게 작은 나에서 진리를 체험하면서 작은 나는 허상이잖아요. 불교에서 무아라 그러잖아요. 이걸 아집이란 말도 쓰잖아요. 작은 나밖에 모르나. 여기서 큰 나가 되어야지 제도 사는 거죠. 다음 시간에 큰 나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